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등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달달 읽고 궁금히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문법 시간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은 무엇을 어찌한으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요, 우리가 요즘 일상에서도 흔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우리 친오빠 있다. 저 중에 누군데? 아, 지금 공을 차고 있는 사람. 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죠. 아니면 저기 하얀색 신발을 신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이라고 무엇을 뭐뭐하고 있는, 무엇을 뭐뭐하는 이라고 표현할 때도 많아요. 그럼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출발! 네, 그러면 지금 달고미와 또고미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또고마, 네가 내 사탕을 먹었어? 자, 또 먹을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사탕 논쟁이네요. 그쵸? 근데 의외로 또고미가 진짜 먹었나 봐요. 네 이가 썩을까 봐 내가 사탕을 다 먹었어. 다 먹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뭐라고? 내 사탕을 먹어버린 나쁜 또고미. 정말 나빠. 나는 너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너는 치과에 절대 안 가는 달곰이잖아. 몰라. 내 사탕 돌려줘. 사탕을 다 먹어버린 또고미는 정말 나빠. 라고 계속 수식어로 앞에 붙이죠. 미안해. 자꾸 나를 무엇을 어찌한 또고미라고 부르지 마. 내가 사탕 다시 사줄게. 라면서 이렇게 달래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엇을 어찌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엇을 어찌한은요, 사람이나 사물, 동물이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을 한 것을 나타내는 거. 이건 상태나 성질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동작, 행위예요. 문장 안에서 뒤에 오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말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즉, 뒷말을 나의 행위나 움직임으로 꾸며준다는 뜻이죠. 이 표현을 사용하면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을 했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남자가 노래를 불렀다. 사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다 완성된 문장이에요. 하지만 꽃을 든 남자가 라고 얘기하면 정확히 누군지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꽃을 든 남자. 자, 이렇게 무엇을 어찌한 에자임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또 볼까요? 민주는 마술사를 봤다. 그런데 어떤 마술사냐면 가면을 쓴 마술사를 봤어요. 가면을 무엇을 쓰다는 나의 동작이거든요. 들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움직임이나 행위를 한 마술사를 봤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마술사인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무엇을 어찌한 문제로 바로 복습해 볼게요. 자, 1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무엇을 어찌한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 쓰세요. 자, 지원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어떤 지원이가? 선물을 받은 지원이가. 자, 선물을, 이게 무엇을 이고요. 받다는 내 동작, 행위이기 때문에 어찌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받은 이라고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밑에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떤 학생에게? 손을 든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손을 무엇을? 들다, 나의 행위나 움직임이죠. 어찌한 맞습니다. 그럼 손을 든 이라고 찾아서 써주면 되겠고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무엇을 어찌한 을 보기에서 찾아 써볼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무엇을 어찌한의 짜임이고요. 그럼 이들의 꾸밈을 받는 청소부, 강아지, 참새와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부가 바닥을 쓸어요. 근데 어떤 청소부? 공을 문 안 되죠. 모이를 먹는 안 되죠. 빗자루를 든 청소부가 바닥을 쓸어요. 자, 그 다음에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 공을 문 강아지가 훈련사에게 가네요. 자, 마지막 고양이가 참새를 살금살금 쫓아갔어요. 근데 어떤 참새? 모이를 먹는 참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죠. 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조금 더 레벨업을 해보자고요. 자, 다음 보기의 낱말을 활용해서 무엇을 어찌한으로 꾸민 문장을 만들어서 써볼 건데요. 자, 낱말이 5개예요.
자, 이렇게 많은 낱말로 문장을 만들어야 될 때는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인 주어, 서술어를 먼저 찾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들다, 기자, 사진, 찍다, 카메라. 자, 이 중에서 주어,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어를 찾아볼까요? 기자겠네요. 그쵸? 자, 그럼 기자가 뭘 하겠어요? 찍겠네요. 자, 그쵸? 자, 그럼 어떤 기자라고 수식해 줄 수가 있을까? 사진을 든? 아니겠죠. 카메라를 든 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좀 길지만 자, 카메라를 든 기자가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을 어찌하다 에짜임 이렇게 수식을 받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요. 재밌는 짧은 글을 좀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약간 흥미진진해요. 그쵸? 달빛이 내리던 밤 소녀는 물을 들어 연못가로 갔어요. 자, 이런 거 물동이를 든 소녀는 연꽃 위에 앉은 개구리를 보았어요. 모자를 쓴 개구리가 이 개구리 굉장히 독특해요. 모자를 쓰고 있대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달이 반짝 구슬도 반짝 이러면서 뭔가 구슬 얘기가 나와요. 노래가 끝나자 연못 속에서 반짝이는 구슬이 두둥실 떠오르게 됩니다. 소녀는 구슬의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어요. 발을 헛디딘 소녀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동이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놀란 개구리가 구슬을 잡으려다가 깜짝 놀라서 연못 속으로 떨어뜨린 뒤 숨어버렸어요. 자, 물속에 손을 넣은 소녀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손을 넣은 소녀가 구슬과 물동이를 건져 올렸어요. 구슬은 너무 반짝반짝 아름다웠지만 소녀는 구슬을 연꽃 위에 올려두었지요. 왜 그랬을까?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연못이 반짝이며 속삭였어요. 구슬을 돌려준 네 마음이 정말 착하구나. 자, 여기도 구슬을 돌려준 네 마음이 정말 착하구나. 그 뒤로 연못의 물은 더없이 맑고 시원해졌어요. 그 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의 병도 차츰 나았지요. 이 물이 굉장히 만병통치하게 됐어요. 연못가를 바라보던 소녀는 구슬을 생각하며 조용히 웃었어요. 또 겸손한 소녀네요. 그쵸? 자, 그럼 이 기억과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을 읽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무엇을 어찌한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찾아 써야 됩니다. 1번 소녀는 구슬을 생각했고요. 마을 사람들은 병이 나았대요. 기억만 볼 거예요. 어떤 소녀가 구슬을 생각했고 어떤 마을 사람들이었는지 볼게요. 자, 여기죠. 연못가를 바라보던 소녀는 구슬을 생각하며 웃었다고 나왔고요. 어떤 마을 사람들? 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 그래서 연못가를 바라보던 소녀, 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을 읽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꾸며주는 말을 보기에서 찾았을 건데요. 자, 어떤 개구리가 연못 속에 숨었나요? 물동이를 들고 있었던 건 소녀였어요. 그쵸? 개구리는 바로 구슬을 떨어뜨리고 깜짝 놀라서 연못에 숨어버렸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연못가에서 물동이를 든 소녀가 연꽃 위에 앉은 개구리를 보고 있었죠. 네,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보기의 낱말을 활용해서 소녀의 착한 행동, 이걸 우리가 칭찬해 줄 건데 무엇을 어찌한으로 문장을 꾸며볼 거래요. 자, 소녀가 어떤 착한 행동을 했죠? 맞아요. 구슬을 돌려줬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자, 구슬을 이것이 무엇을 돌려준 이것을 어찌한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구슬을 돌려준 소녀는 착하다.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구슬을 돌려준 자체가 소녀를 꾸며주는 무엇을 어찌한 짜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요.
무엇을 어찌한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 표현을 이용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